너무 분위기가 들뜨고 술에 취한 나머지 그래서 결국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딱 한마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법인 여운의 김환석 변호사.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워터밤, 흠뻑쇼, 클럽데이, 아무래도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성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변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몸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홍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나의 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부위를 만진다든지 껴안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행위가 발생했던 장소와 시간, CCTV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을 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112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지나거나 그러면 그때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겠죠. 두려워 말고 신고를 그 즉시 하시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긴 해요. 개인이 스스로 체증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체증이라는 것은 결국 증거를 채집한다는 것인데, 지금 홍 변호사님 말씀 속에서 CCTV를 확보하고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리고 어떤 행위 사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그 이성적 판단으로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네. 근데 양양 해변 비치클럽에서 막 몸을 흔들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남성이 나를 만졌어요. 근데 내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네요.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DNA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새바라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해자도 몸을 만진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피해자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해자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하거나 신고했던 내용이 내가 그쪽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진술을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체 부위가 어떻게 접촉이 됐다라고 하는데 난 만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다만 돌이켜보니 내가 술 마셔서 기억은 안 났지만 뭔가 신체 접촉은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김원석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일단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동 경찰관에게 하는 진술입니다. 그 진술 자체도 얼마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에 따라 초기 수사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클럽이라면 이쪽에다가 저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보 공개를 한번 요청하는 거죠. 내가 CCTV를 한번 열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죠. 나중에라도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보셨잖아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체증 작업을 해놔야만 우리가 뭔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역시 김원석 변호사님이시네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발생하는 이른바 원나잇 사건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들뜨고 술에 취한 나머지 그래서 결국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것은 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나는 성관계를 당했어. 이럴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딱 한마디랍니다. 우리 합의하에 했어요. 이걸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중강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흥거불른 상태에서 간음 행위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강간 같은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강간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내 의사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간음 행위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강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때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무엇보다도 갖추는 게 일단은 먼저입니다. 내가 모태로운 기억은 잘 없다. 근데 일어나 보니 이를테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아니면 끝나고 뭔가를 그 콘돔을 빼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진술했다가 환거불능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기억이 더 구체화되는. 그렇죠. 더 구체화되는 경우, 이런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환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내가 그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절차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일자와 신고 날짜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멀다고 하게 되면 기억력이 그만큼 희석될 여지도 있고, DNA라든지 퇴증할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해자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관계를 하기 전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녹음을 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완전히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는 또 제가 또 담당했던 사건인데,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봐라,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사람이 의식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였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주장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사전에 만들어 놓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내가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동할 당시에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CCTV나 이런 걸 뒤져봤는데 눈을 마주치고 나를 웃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환거불능 상태였는지, 아니면은 뭐 강제로 그렇게 관계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일률적으로 어떤 논거나 어떤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잠시만 나 녹음 파일 좀 킬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해나 피해가 발생한 그 사건 당시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는 갖은 법리적 요소가 첨가되고 집중되어야만 가해, 피해가 무죄가 되거나 또는 유죄를 만들 수 있거나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24시간 주말에도 항상 열려있는 저희 법무법인 여온에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 항상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여온의 김환섭 변호사, 홍기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